홍콩시장, 한국 변호사에 기회될 수 있을까? 홍콩 출장 중 홍콩의 법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현재 홍콩 대학에서 공정거래법을 가르치고 법정 변호사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 켈빈 곽 교수는 지식재산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가르치고 있다. 홍콩에서의 지식재산법 내지 지식재산금융법의 현황에 대하여 알고 보고 싶어서 한번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홍콩대학 법대 교수실이 아닌 곽 교수의 법정 변호사 사무실, 체인버에서 만나기로 했다. 사무실이 38층에 소재하고 있는데 직접 로비까지 와서 반겨주었다. 홍콩은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 홍콩의 최고의 중심지 빌딩의 38층에 있는 곽 교수의 사무실은 바다가 보이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로 법정 변호사의 사무실은 체인버라고 부른다. 곽 교수가 있는 사무실에는 60명의 법정 변호사가 있고 홍콩에서 가장 큰 사무실 중의 하나라고 한다. 다만 특이한 점은 사무 변호사는 로펌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데에 반해 법정 변호사는 여러 법정 변호사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법정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사무 변호사는 로펌으로 구성돼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법정 변호사는 독립관청처럼 독자성이 강조되는 것 같았다. 또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고객과 접촉할 때는 반드시 사무 변호사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현재 홍콩에는 거의 1000명 정도의 법정 변호사가 있고 그 사무실인 체인버 300여 개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60명 정도가 되는 법정 변호사 사무실이 거의 가장 큰 편이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법정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습 과정이 1년인데 사무 변호사와는 달리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수습 과정을 해야 하므로 젊은 변호사 지망생들이 이를 기피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의 수임을 사무 변호사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법정 변호사로 시작하는 젊은 법정 변호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법정 변호사의 수입은 들어오는 소송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규칙적이다. 이에 반해 사무 변호사의 경우는 회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수입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법정 변호사에 대한 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즉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 사이의 약정을 체결해 고정적인 사건 수임을 보장하여 상호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사무 변호사와의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계약한 사무 변호사와 일정한 계속적인 수임 계약을 유지하면서 또한 별도로 사건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여건 하에서 법정 변호사의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법정 변호사는 10년 동안을 전반적인 소송에 대하여 다루고 이후에 경력 변호사가 되면 좀 더 전문화된 영역을 찾아나간다고 한다. 다만 법정 변호사의 사무실이 법인화되거나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제대로 배우고 전문성을 습득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법정 변호사 중 일부는 거의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사법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즉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의 통합 등의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논의나 주장만 있을 뿐이고 달리 진척사항은 없다고 한다. 현 사정하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 사무 변호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 지방법원에서는 사무 변호사의 소송 대리가 상당 부분 가능하고 상급법원으로 갈수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설리서터 애드버컷이라는 중견급의 사무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의 소송 대리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사무 변호사의 로펌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맡은 소송 사건의 서류는 거의 사무 변호사의 변호사들이 작성한다고 한다. 따라서 법정 변호사의 전문성 제고와 수입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였다.
따라서 곽 교수의 경우는 홍콩법대에서 공정거래법 강의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법정사무소를 운영해 그 전문성으로 자문사건도 담당하며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곽 교수는 홍콩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서 무엇보다도 홍콩 현지인들의 기본권 보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최근에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책을 판매한 서점주인들이 친지를 만나기 위하여 중국 본토를 방문하다가 상당 기간 동안에 구금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권리 등에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돼 홍콩 현지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한 홍콩 경제의 위축 등은 이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안정성을 되찾으면 향후 홍콩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홍콩의 많은 한국 변호사의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콩은 지리적으로 중국 본토의 진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홍콩에서는 한국 요리 및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서 한국어를 이야기할 수 한국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점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곽 교수는 사무실 투어를 직접 해주었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변호사 사무실과 거의 비슷했으나 로펌의 형태가 아니고 단지 사무실의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수준에서 운영돼 좀 더 체계화된 과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점차 더 복잡한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역시 개혁 등을 통하여 가능하면 로펌 형식 등으로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끝으로 그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즉 홍콩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등록은 사실상 중국, 영국 및 유럽 위주로 이루어지고 홍콩은 사실상 재등록을 하는 수준에 그쳐서 지식재산법 자체가 그리 발달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 금융에 관하여도 이런 연유로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나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나에게 번뜩이는 느낌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시장도 크지 않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좀 더 국제시장에서의 특허 출원 등에 좀 더 주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것이었다. 물론 도시국가에 불과한 홍콩과는 다르겠지만 홍콩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에 있어서 좀 더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특허 출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모두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글로벌한 시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좀 더 집중할 시기인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